오늘은 갭 투자를 하면 뭐가 위험하고 어떻게 그 리스크를 낮춰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갭 투자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익만 가지고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려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아파트 가격 현재 14억 정도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를지 떨어질지 정답을 알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들도 누군 오른다고 누군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영역인 거죠. 갭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세 가격 떨어지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적당히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 무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거예요. 내가 5억 있는데 전세 7억 껴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전세 끼고 보유하는 동안 전세 금액이 1억만 떨어져도 우리가 세입자에게 1억을 돌려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1, 2년 만에 1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버는 돈에서 생활비 쓰고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에 3,600만 원 저축할 수 있잖아요. 1억은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정말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1억을 우리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세가 1억 떨어져도 1년 만에 저축해서 세입자에게 1억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1억을 우리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키우면 갭 투자할 때 리스크가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떻게 현금 흐름을 키우느냐가 궁금하단 거예요. 저는 어떻게 현금 흐름을 키웠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현금 흐름이 커지면 무엇이 좋은지, 현금 흐름이 적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무엇이 위험한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걸 키우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금 흐름이 사실 모든 투자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1년에 1억 모을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3,600만 원 모을 수 있는 사람보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고 투자 결정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야 되니까 1년에 3,600만 원 모으는 사람을 이씨라고 하고 1년에 1억을 모으는 사람을 김씨라고 할게요. 아까 예시로 이야기한 것처럼 김씨는 12억짜리 집을 7억 전세 끼고 샀을 때 전세 시세가 1억 떨어져도 현금 흐름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어려움이 지나가고 시세가 안정화됐다고 그렇게 가정해보죠. 김씨는 언제 또 12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시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5년 뒤면 또 5억을 모아서 전세 7억 끼고 12억짜리 집을 사겠네요. 이 씨는요, 14년을 모아야 되네요. 이렇게 두 번째 투자가 끝나고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김 씨는 5년에 한 번씩 투자할 거고요. 이 씨는 13년에 한 번씩 투자할 거예요. 부자가 되는 속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투자하는 타이밍이 다른 것도 큰 문제인데요. 2019년과 2038년에 부동산 가격이 같을까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2019년에 더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겠죠. 203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엄청 망설이게 돼요. 모든 사람은 가격이 바닥일 때 사고 싶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 안 하다가 가격이 바닥 찍고 5천만 원이라도 오르면 돈 아깝다고 또 못 사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1억씩 모으는 김씨라면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1억 비싸게 샀더라도 1년만 모으면 되니까요. 사실은 이게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없이 시대 차익만 얻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 체력 없이 무리하게 고급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기초가 탄탄해야 고급 스포츠를 할 때 부상을 안 입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 알겠는데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식 배당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부업을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저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 순서를 좀 바꾸는 것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먼저 비교적 소액으로 월세 받는 투자를 먼저 했어요. 현금 1억을 가지고 대출받아서 원룸 건물 있잖아요. 다가구라고도 하는데 그걸 사서 운영하니까 이자 떼도 월세 순수익이 월급보다 더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현금 1억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신용대출 5천만 원 받고 제 현금은 5천만 원 들었단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5천만 원 더하기 내가 모은 돈 5천만 원 더하기 주택담보대출로 이 다가구를 샀다는 거예요. 돈이 더 없을 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빌라 샀다가 월세 받고 그리고 5천만 원에 다시 되팔기도 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 놓으니까 투자를 안전하게 하게 되고 빠르게 결정해서 매수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와 리스크가 점점 커지게 됐고 자산 규모가 눈 굴리듯이 빠르게 커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대에 건물에서 월세도 받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도 내 집 마련하게 되었죠.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아파트 사면 되지 왜 다른 거 투자했다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는 거야? 먼저 아파트를 살 현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부터 사는 걸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갭 투자로 사면 그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고요. 갭 투자로 아파트를 안 사고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거주한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죠. 12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7억 받아서 입주를 하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기간 30년에 금리 4%일 때 한 달 원금 및 이자 갚아야 할 돈이 33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65만 원이라는 건데 언제 우리가 그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초 체력인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아파트 살 돈이 없다. 아파트 살 때까지 월세 상품을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죠. 월세 받다가 비싸게 팔고 또 월세 받고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는 거죠. 저는 이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다가구 빌라같이 주거용 월세 상품이냐고요? 상가도 있는데 말이죠.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주거용 월세 상품이 공실 리스크도 더 안전하고 많은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 때부터 월세 가격이 예측 가능하니까 수익률도 예측 가능하고 만약 매도한다면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쉽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부동산 월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러면 오늘 서점 가셔서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개씩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더 많이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